이 침대에서 처음이네요. 더 긴장되는데요. 보기와 다르시네요. 네, 이게 엄청난데요.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늘 말했던 나였는데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연으로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저는 5년 전 애정도 책임감도 없던 부부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오로지 일만 붙잡고 살았죠. 저는 결혼정보회사 팀장직을 맡고 있고 초혼이든 재혼이든 제가 손수 맺어준 커플들을 볼 때면 늘 뿌듯합니다. 물론 미래가 뻔히 보이는 커플도 있지만 직접 부딪혀봐야 후회도 없겠지요.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 집이란 제게 오롯이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장만한 건 안마의자였는데 지금은 안마의자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늘 마음에 걸렸던 건 이혼 전 남편과 함께 쓰던 침대였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요. 더는 미루지 말자 마음먹은 끝에 찾아간 곳이 바로 그 가구점이었습니다. 들어가니 규모가 꽤 있는 가구점이었는데 여자 직원분께서 안내하는 듯 싶더니 서글서글한 인상의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오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어떤 가구 찾으실까요? 침대 좀 보려고 하는데. 더블로 보세요. 퀸? 클수록 좋아요. 잠버릇이 고약하신가 보네. 하고 농담 섞인 말을 하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매트리스 한번 보시죠. 사장님이 앞장서서 안내하는데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니 크고 작은 매트리스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여기 누워보셔도 돼요. 직접 누워봐야 차이를 알거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장님이 손바닥으로 매트리스를 툭툭 두드리며 권하더군요. 솔직히 조금은 민망했는데 괜히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슬쩍 누워봤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지금 것보단 훨씬 좋은데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사장님이 씩 웃더니 비싼 거를 잘 알아보시네. 넉살 좋은 미소와 함께 툭 던진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냥 침대 보러 온 손님과 가게 사장님의 대화 같지 않고 묘하게 편안하고 익숙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 볼 것 없이 그 매트리스로 정했고 배송 일정을 조율하는 대화 중에 명함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제 명함을 보더니 아, 결혼정보회사에 근무하시네요. 제 나이도 받아주나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속으로 혼자이신가 생각하면서 물론이죠 하고 받아쳤죠. 그런데 그 주에는 정말 스케줄이 빠듯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집에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제가 먼저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속전속결로 매트리스를 고르고 가구점을 나왔습니다. 다시 정신없이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는데 어느 날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서 했는데 정신이 없었네요. 바쁘시면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시다 침대는 내년에나 누워보시겠네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업무 전화 같으면서도 왠지 기분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실은 그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위트와 여유가 왠지 모르게 끌리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또 훌쩍 지나버렸고 아차 싶어서 스케줄표를 확인하다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매트리스 배송 일정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특유의 여유 있는 목소리로 받으시더군요. 아이고,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이번 주에는 집에 있을 시간이 조금 나거든요. 허허, 드디어 새 침대에서 주무시겠네요. 제가 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낡은 침대에 누워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이제 안녕이다, 잘 가라.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마치 오래 묵은 짐을 조금은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3일 뒤 드디어 배송일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약속한 시간은 오후 3시. 그런데 꼭 그런 날이 있잖아요. 급하게 스케줄이 꼬여버려서 약속 시간에 맞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서둘러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스케줄이 갑자기 밀려서요. 그러자 사장님이 잠시 웃으면서 대답하시더군요. 직원들은 곧 퇴근할 시간이니까 일단 문 앞에만 세워놓으라고 할게요. 방에 들여놓는 건 제가 해도 될 겁니다. 연락 주세요. 제가 거듭, 사장님 너무 죄송해요. 부탁 좀 드릴게요. 하고 말하자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니면 또 다음 달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괜히 미안하고 불편했어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게 제 잘못이니 얼마든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사장님은 전혀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농담까지 던져주니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저녁 9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집 앞에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헐레벌떡 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말없이 묵직한 매트리스를 안으로 들이고 침대 설치를 금방 마쳤습니다. 넙직하고 폭신한 매트리스가 자리를 잡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른 누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사장님은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머리맡과 침대 옆 공간까지 꼼꼼히 살펴가며 섬세하게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듬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바쁜 시간을 빼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내가 괜히 번거롭게 한 건 아닐까, 고맙고도 죄송한 마음이 뒤엉켜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더군요. 사장님은 땀을 닦으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하시길래 얼른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후 손을 씻고 나오시는데 조용한 집안에 꼬르륵 하는 소리가 대차게 울리더라고요. 순간 사장님은 민망하셨는지 머리를 극적거리셨고 저는 더 미안해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녁 아직이세요? 저 때문에 못 드신 거죠? 사실 저도 그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 밥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든요. 저도 아직 못 먹었는데 식사하시고 가세요, 사장님. 말이 툭 튀어나오고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은 피곤한 얼굴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함께하는 저녁이 시작됐습니다.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오리고기를 꺼내 불판에 올려 지글지글 구워냈죠. 기름이 튀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사장님 얼굴에 피곤한 기색 대신 기대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젓가락을 든 사장님은 말 그대로 허겁지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음식 솜씨가 좋으십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 다 산 거예요, 사장님. 제가 한 건 없어요. 그 말에 사장님이 푸아 웃음을 터뜨리시고 저도 따라서 빵 터져버렸습니다. 잠시 어색했던 공기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죠. 사장님은 된장찌개 국물을 떠드시며 또 말했습니다. 찌개는 직접 하신 것 같은데 맛이 좋네요.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반찬 해놓을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찌개는 얼른 끓여두면 며칠은 먹으니까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여행도 가시고 여유 좀 가지셔야죠. 일을 왜 그렇게까지 바쁘게 하세요? 저는 잠시 웃음으로 얼버무리다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네요. 이제는 이게 사는 이유가 돼버려서요. 사장님은 제 대답에 조용히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하, 뭔가 사연이 있으시나 보군요. 아이고, 참. 식사도 했으니 이제 새로 들여놓은 침대에 한번 누워보세요.
그때 가게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맞는지. 사장님의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매트리스에 몸이 닿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마음까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대로 그냥 자고 싶어요. 사장님이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얼른 주무세요. 제가 너무 오래 있었네요. 저는 부끄럽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닌데. 어차피 자고 싶어도 바로 못 자요.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왜 바로 못 주무세요? 저는 잠시 머무시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는 위스키나 와인을 한 잔씩 홀짝홀짝 해야 잠이 와요. 그러자 사장님 얼굴이 환해지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허허, 저도 위스키 좋아합니다. 주종이 비슷하네요. 어머, 정말요? 그럼 같이 간단하게 한 잔 하실래요? 말하고 나서 순간 제가 먼저 제안했다는 게 조금 민망해졌지만 이미 늦었죠. 아, 참, 차 가지고 오셨죠? 사장님은 잠시 머뭇거리며 제 얼굴을 보다가 천천히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뭐, 대리 부르면 되죠. 오늘은 한 잔 해야겠네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상하게 단순한 술 약속 하나가 그날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 작은 잔에 위스키를 따라 건배를 하고 한 모금씩 홀짝였습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풀리면서 이상하게 집 안 공기마저 조금 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얘기를 나누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낯선 집에서 낯선 분과 마주 앉아서 말이죠. 저는 잔을 굴리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편하고 좋네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참 당당하시다.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일을 오래 이끌어오신 분이라 그런가 봅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어색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당해 보였다니 사실은 늘 허둥지둥이에요. 혼자라서 더 일을 붙잡고 사는 걸지도 모르죠.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흘렀고 사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장사만 붙잡고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만 들어버렸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묘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일까, 분위기 때문일까. 낯설지만 어쩐지 오래 알고 지낸 듯한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잔을 돌리다 말고 문득 시선을 제 쪽에 두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문, 술자리 분위기에 갑자기 들어온 낯선 무게. 저도 모르게 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건 5년 정도요. 애정도 책임도 없었던 관계였거든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을 내뱉고 나니 어쩐지 마음 한쪽이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왜 이렇게 쉽게 털어놨나 싶어 민망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얼추 비슷합니다. 사장님은 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며 한숨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남들은 그런 관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면서 책임감을 운운하더군요. 잠시 멈췄다가 사장님은 잔을 굴리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영혼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꼭 제 얘기를 그대로 대신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나이를 잘 드신 것 같네요. 한마디 한마디가 멋진 어른 같으세요. 괜히 기대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으시네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잠시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허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웃음에 제 안의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어느새 술잔보다 사장님의 눈빛이 더 취하게 만들었죠. 짧은 침묵이 이어졌고 그 사이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끌어당기듯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손끝이 스치고 숨결이 가까워지고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 우리는 결국 말 대신 서로의 온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더 깊어지고 제 숨결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서로를 끌어안는 힘이 강해질수록 소파 위는 더 이상 우리를 담아내기에 좁게 느껴졌어요. 결국 우리는 새로 들여놓은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는 방 안, 그가 다가올수록 내 안에 공허했던 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랄까. 숨이 섞이고 체온이 맞닿고 서로의 리듬에 귀 기울이며 더 깊이 끌려들었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 억눌러온 신음이 입술 끝에서 새어나왔고 저 스스로도 낯설 만큼 강하게 끌려들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려 제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침대에서 처음이네요. 괜히 더 긴장되는데요. 보기와 다르시네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눈짓으로 거기를 가리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청난데요. 나의 말이 닿자 그의 눈빛이 순간 깊게 달라졌습니다. 숨결이 거칠어지고 동작은 한층 더 강렬해졌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감당하지 못해 숨을 고르며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라 시간조차 잊혀져 갔습니다. 길고도 깊었던 순간이 서서히 잦아들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파도가 한순간에 가라앉듯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침대를 참 잘 골라주셨네요. 사장님은 옆에서 짙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장사하면서 가장 뿌듯한 판매가 된 것 같네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 공허했던 방 안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채워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조용히 몸을 돌려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꼭 짧지만 깊게 안아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자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그는 더 머무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의 온기와 향기는 오래도록 제 곁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새로 산 침대 위에 누워 긴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단지 오래된 매트리스를 바꾸겠다는 마음 하나로 찾아간 가구점, 거기서 만난 서글서글한 사장님에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또 좋아져 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현실이었고 나는 이미 가구점 사장님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기회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더는 머뭇거리지 말자. 그렇게 직진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사장님이 미안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죠. 오늘은 선약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웃으며 어쩔 수 없죠 뭐. 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보같이 기대를 했던 걸까?
내가 별로인 걸까 아니면 아예 실수였던 건가.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은 같은 생각만 맴돌았고 일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게 얽힌 채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퇴근 시간이 다가올 즈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찬 가게에 잠시 들러볼까 하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듯 두근거렸습니다. 사장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으니까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식사 전이시죠? 회 좀 사갈까 해서요. 좋아하시나요?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곱씹던 서운함이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좋아하죠, 사장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목소리에 담긴 기쁨이 들킬까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장님이 커다란 봉투를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회를 펼쳐놓고 소주잔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사장님은 눈을 마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실은 어제 낚시 약속이 있었거든요. 큰 거 한 마리 잡으니 회를 먹여드리고 싶어서.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말인데도 나를 떠올리며 준비했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니 시선은 자연스레 서로에게 머물렀습니다. 말없이 웃다가도 곧 시선을 피하고 괜히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두근거림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 참 좋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술잔을 주고받던 우리는 결국 소파에서 나란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틀어놓은 옛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서로의 체온이 닿자 괜히 더 설레고 따뜻해졌죠. 어깨와 손끝이 닿을 때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에게 자꾸 끌려갔습니다. 눈길이 마주치자 말없이 웃음이 번졌고 그 웃음이 곧 시선을 더 오래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의 입맞춤은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이 마주치자 우리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듯 자연스럽게 또다시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뜨겁게. 숨결이 섞이고 두근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소파 위는 금세 좁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 가까워지길 원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우리는 다시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설었던 새 침대는 그날 밤 또다시 우리를 감싸 안는 은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레 서로의 집을 오가며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졌습니다. 퇴근길에 장을 같이 보고 늦은 밤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TV 드라마에 괜히 같이 웃다가 어느 날은 한쪽이 피곤해 먼저 잠들고 다른 한쪽이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예전에는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인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새롭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장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늦게 만난 만큼 하루를 귀하게 씁시다. 이렇게 와준 인연에 감사하면서요. 당신은 나한테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가가 뜨거워져 오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똑같이 전해졌을 거라 믿었습니다. 사람의 인연끈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살아오며 수없이 스쳐간 얼굴들 속에서 왜 이제 와서 왜 이 사람일까? 늦게 만난 만큼 더 소중하고 짧게 스쳐도 더 깊게 새겨지는 게 인연이라면 그건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 순간만큼은 확신했습니다. 사장님과 나를 잇는 끈, 이건 분명 하늘이 묶어준 귀한 인연이라는 걸요. 그렇게 인연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지금 제 손가락에는 함께 맞춘 반지가 반짝이고 여전히 그는 저를 귀하게 여기며 아껴줍니다. 늘 예뻐해주며 여자로 살게 해주는 사람. 그가 곁에 있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그만큼 더 소중한 사람.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 끈이 이어준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걸요.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있을까요? 하루를 더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랑을 만나셨나요? 나는 이제 좋은 날 다 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어디서든 불현듯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